예,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피고인 들어오게 하시고요. 들어오신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신 거 확인했습니다. 예, 전하규 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시간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규 씨 혹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전하규.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상 변호인들 다 받아보셨죠?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조재철 검사입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이미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증인 수사기관 관련 서류에 대한 진정 성립 확인과 종전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226번 1752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 조서입니다. 동일 증거는 여인영 외 3 증거기록 순번 14 723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 조서 4본입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이제 증인께서 진술하신 다음에 진술하신 내용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225번 1724쪽 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입니다. 그 증인께서 이 촬영 사진은 증인이 직접 촬영하였던 파일을 기록 편철 위해 이메일로 검찰에 제출하신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기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위쪽에 그 대변인 가로 열고 대통령실이라고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증인께서 작성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제 글은 아닙니다. 누구의 글씨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주신 건데 장관이 자필이신지 그거는 제가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동일 증거는 여인영 외 3 증거기록 순번 13번 722쪽 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입니다. 사망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299번 2444쪽 이하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12월 9일에 이제 그 작성하신 진술서인데요.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네 어제 맞습니다. 검찰에서 작성하신 내용 맞으시죠? 네, 예, 그 증인이 서명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2819번 278쪽 이하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2월 23일자입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23일 그 경찰청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내용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시면서 받으신 후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손도장 찍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20번 317쪽 이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촬영 출력물입니다. 증인께서 그 경찰에서 조사 받으시던 중에 그 증인의 동의 하에 경찰관이 증인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진정 성립 확인된 이 부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동일하시는 게 일단 증거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의 지위 및 종정 증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증인이 기억하시는 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증언하셨습니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증인께서는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고 계셨죠? 네. 증인은 12월 3일 16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줄 게 있으니 21시 30분경까지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시 58분경 국방부 장관 집무실 옆에서 대기하던 중에 기자실장으로부터 9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발표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신 거죠. 네, 카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후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문과 함께 대통령실을 통해 언론에 내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 대통령실에 계엄 선포문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죠? 대통령실을 통해서 내리라는 지시는 아니셨지만 하여튼 전달이 안 돼서 네. 내리질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하라고는 지시는 있었는데 전달되진 않았단 말씀인가요? 저에게 주셨고 제가 이건 대통령실에서 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장관께서 그렇게 하라, 대통령실에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종전 증언하실 당시에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오늘 더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사항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나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위원석 변호사 예,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전하규 씨, 네. 예,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좀 묻겠습니다. 네. 증인은 2022년 12월경부터 국방부 대변으로 근무해서 그 비상계엄 당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이셨죠. 네. 비상계엄 시 국방부 대변인의 임무와 관련한 지침 내지 매뉴얼이 있지요? 있나요? 비상계엄이요? 예, 비상계엄 시 국방부 대변인의 임무. 비상계엄 시 이 국방부 대변인의 임무가 뭐 명시되어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참 계엄사령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계엄사령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할 겁니다. 공수처 송부기록 그 증거순번 2819번 증인 진술조서 기록 282면 제시하고요. 비상계엄 시 국방부 대변인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예, 질문에 저건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하는 임무고 명시되어 있거나 한 게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증인은 경찰에서 전시 등 위기관리 상황이 되거나 할 때는 전시협동 브리핑을 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전시협동 브리핑실을 만들거나 전시 취재단을 안내하거나 연합사와 공보 관련 필요 업무 협조 등입니다. 비상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이 일이 주 임무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네. 이건 증인이 생각하는 뭐 임무이고 뭐 어떤 뭐 명문으로 이렇게 발간되어 있는 임무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계엄 실무 편람 등에 네. 국방부도 포함되는 언론 상황실을 만들게 돼 있고 거기에서 뭐 국방부 대변인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메시지 계엄이라는 12월 3일 계엄의 본질에 맞춰 국방부에서도 적절한 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19번 전하규 진술조서 기록 300면 제시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아마 대외적 즉 언론에 공지하고 언론에서 연락이 빗발칠 테니 언론에 대응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라고 증인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셨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셨고 같은 달 그러니까 12월 23일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증인은 그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증인 소위 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증인은 그 외의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병 특검에 4번 조사받은 거 외에 다른 특검엔 조사받은 거 없습니다. 예.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추가 증거선본 530번. 그 공판 조서 제시하고요. 기록 19,836면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의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동이 있어야 내란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자체는 증인에게 유불리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사정 떠나서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군용 비아폰을 지급받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서 보통 사무실에 두고 다녔다는 것이죠. 네. 증인은 따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에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예산을 대폭 감액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곤란하게 하고 또 간첩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 약속을 어겨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10시경, 오전 10시경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증인이 배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도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날 일정에 국무회의 참석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김용현 장관이 그 12월 3일 11시 30분경 8.15 통일 독트린 챌린지 참여를 위해 전시실에서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게 증인이 알고 있는 일정인가요? 알지 못하는 일정인가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이 국무회의 참여 이외에 김용현 장관의 당일 일정은 모르는 것인가요? 예, 그날 공식적으로 기록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국무회의뿐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의 수사기관의 법정 지수를 종합하면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16시경 내지 17시경 증인을 장관실로 불러 주의해야 될 게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지를 물어서 증인이 직원 및 기자 3명이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약속이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장관이 그러면 내가 지침을 줄 것이 있으니 술은 많이 먹지 말고 21시 30분까지 내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16시부터 17시경 증인을 장관실로 불러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그 앞에 있었다는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실과 대변인실은 다른 층에 있는 것 같은데 네. 특별한 보고가 아니었다면 굳이 증인을 올라오라고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전화통화로 나중에 21시 30분까지 장관 집무실로 와라 라고 하면 충분할 것일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이야기가 혹시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나요? 네.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그 본 얘기를 꺼내기 시기 전에 아마 분위기 조성 차원인지 제 개인적인 애들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사적인 걸 물어보셨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증인은 이때 그러니까 일과 시간 중에 장관실에 올라갔을 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마주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일과 중에는 못 봤습니다. 증인이 이때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네, 것이죠. 네네. 공수처 송부기록 2820번 휴대전화 통화 내역 촬영 출력물 제시하고요. 321면입니다. 증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12월 3일 17시 47분경 오영대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네. 이 무렵에 네. 김용현 장관을 만나고 온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이 진술 증언한 시간대보다는 더 늦게 김용현 장관을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16시 때에 김용현 장관을 만난 박한수 총장 및 17시경 김용현 장관을 만난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무슨 일 때문에 장관이 증인을 부르는 것인지 궁금해서 장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철진 군사보좌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김철진은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증인은 김철진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도 불렀다는 말을 듣고 증인을 부르는 이유가 궁금해 오영대에게도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오영대도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네,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예. 들어가서 지침을 받고 야간에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나와서 제가 김철진 보좌관에게 야간에 부르시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왜 나를 부르시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군사보좌관도 그걸 잘 모르겠다. 장관께서 인사국장하고 저하고 둘을 야간에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와서 야간에 왜 부르시는지 이유를 좀 궁금해서 오영대 국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오영대 국장이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와봐라 해서 올라갔던 것이고 올라가서 혹시 오늘 야간에 중요 인사 군 수뇌부의 인사 발표가 갑자기 있느냐 그거 아니면 인사국장과 저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부르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말 안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둘 다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을 못 내고 각자의 일정을 갔습니다. 증인은 이미 있던 약속에 따라 국방부 인근 삼각지역 부근에서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21시 15분경 복귀해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21시 20분경 장관 집무실로 올라갔지만 그때 김용현 장관은 집무실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안 계셨습니다. 예, 김용현 사건 226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면 제시하고요. 검사의 질문 그대로 물어보면 12월 3일 21시 40분경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증인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 시간에 뭐 국무회의가 있는지는 제가 야간에는 몰랐습니다. 증인은 어디에서 김용현 장관을 기다렸습니까? 장관님실 들어가기 전에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2층에 그 대기실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때 거 생략하고요. 증인의 진술 종합하면 증인이 제일 먼저 도착한 후 순차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그리고 이재식 합참 전비 태세검열실 차장 그리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주범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오영대 인사기획관 순으로 도착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그 합참 차장하고 전비검실 차장은 같이 왔고요. 예. 그다음 육군총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도 아마 셋이 같이 왔던 것으로. 예. 그리고 오영대 인사국장이 왔고요. 오영대 국장은 아마 늦게 왔던지 그럴 겁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20번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출력물 제시하고요. 증인이 발신해 오영대와 21시 38분경 통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네, 그때 안 와서 예, 빨리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죠. 예, 오영대가 안 와서 연락을 해보았던 네,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이 불러서 온 사람들 모두 무슨 일로 장관이 불렀는지 몰라서 서로 왜 부른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하고 인사국장만 부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왜 오셨냐 하니까 그분들도 사실 다 왜 왔는지 잘 모르고 왔었습니다. 김용현 사건 226번 증인 진술조서 기록 1762면 그리고 윤승영 등 사건 515번 메시지 내역 일체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대변인실의 기자들을 담당하는 기자실장이 네, 21시 58분경 증인에게 카톡으로 네. 잠시 뒤 9분 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라는 연락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21시 59분경 텔레그램으로 발신한 이 메시지와 관련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증인이 59분경에
네네. 예, 맞아요. 알림 네, 사항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맞아요. 보내셨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증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대기실에서 기다릴 당시 이 증인이 기자들이 연락이 오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망을 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TV를 켜서 뉴스를 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달된 문서가 기자들에게 공유된 사항을 기자실장이 저기에 준 거기 때문에 예. 기자들도 아마 절대 처음 알았고 저희들도 알아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를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오라고 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현 사건 226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 면 제시하고요. 증인의 진술 중에 빈익 처리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현 장관이 김철진을 통해 증인 등을 어디로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합참 전투 통제실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합참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재판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조서를 예. 좀 변호인께 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이 조서는 예, 그 마지막 아니, 것도 같은 전투 녹취록에 기재가 통제실로 되는 생각합니다. 건가요? 네. 녹취록에 기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인용하는 건 녹취서예요. 예, 예. 지금 녹취록. 지금 요 상태대로 예. 저희한테 파일 주셨죠? 예. 예, 녹취서 요 상태대로 예. 하는 겁니다. 예. 전투 통제실에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그 통제실에 도착하면 앞에 캅이 있는데 캅에 한쪽 캅에 YT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예. 다음에는 미리 조금 사전에 저 재판 시작하기 전에 저 서로 열람 좀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예. 부분은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은 건너뛰시죠. 예, 계속하시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같은 그 부분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기록을 전체를 좀 아니, 다시 받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 상황이어가지고요. 말씀은 일단은 저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저 사전에라도 예. 가능한 부분이라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을 거의 매일 하니까요. 아,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침에 오셨을 때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급하게라도 알겠습니다. 한번 잠깐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예,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뭐 22시 27분, 15분, 15초경 박한수 등 5명 내지 6명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증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빈익 처리되어 있는 그곳에 도착했더니 상황판에 YTN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증인 등이 도착한 순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이 반응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박한수 육군참모총장도 그때서야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으로 알게 된 듯한 느낌 정도는 있었던 것이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증인이 평소에 업무용으로도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네, 네. 증인의 군용 비아폰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군용 비아폰은 없었습니다. 공소 성부 기록 2819번 증인 진술조서 기록. 지금 이 재판은 뭐 변호인은 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검법에 의해 증인 신문 전체가 의무적으로 녹화 중계되고 있고 특검법은 재판 중계 시에 국가 기밀마저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면책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에는 뭐 군사 정보라는 이유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빈익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서 수사관의 질문은 무엇이고 증인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증인이 증언할지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스 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뭐 이 질문은 아마 전투총재실과 그 지휘결심실이 같은 공간이냐 이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확인되시나요? 다른 조서여서 이 부분도 제공을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무관 2819번
예, 진술 자본호 조서. 예. 접어놨습니다. 예. 저번 온대라고 합니다. 300면과 1면. 301면인데요. 예. 이게 빈익 처리가 많이 돼 있긴 많이 돼 있네. 뭐 특검법에 면책 규정이 있는데 다 복사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공개 다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어떠신지 법원만 모르겠습니다. 면제예요. 또 법상은. 아, 예, 법원만 면제되는 거라서 예. 사실 언론사도 이게 또 면책이 안 되는 거라서 문제가 평등 있습니다. 조항이 그 좀 부분도 어긋나요. 그 위원 심판에 좀 평등 지적하신 조항이 것 좀, 같아요. 예, 일단 지적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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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 상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현 사건 증거서본 226번 전화교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의 기억에는 비상계엄 선포 뉴스 이후 얼마 안 돼서 김영현 장관이 증인 등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네. 임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도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몇 가지 임무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같은 조서 제시하고요. 그 첫 번째 임무는 김용현 장관이 그곳으로 오자마자 증인에게 국방부 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그리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라는 워딩을 불러주면서 기자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공수처 기록 2819번 증인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이 그 임무를 하달해 실무자를 통해 김용현 장관이 알리라고 한 내용이 기자들에게 발송이 되었고 증인은 그 발송 시각이 22시 40분경인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두 번째 임무는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선포문을 주면서 공고를 하라고 한 것이었나요? 네, 그걸 뭐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저희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주라 하는 의미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증인은 계엄 선포문 문건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했나요? 네, 예, 김용현 사건 226번 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증인이 계엄 선포문을 보니 국방부 대변인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내용인 것 같아서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실에서 내려야지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김용현 장관이 그럼 빨리 대통령실에 알려줘라 라고 했고, 그래서 증인이 평소 연락하던 이도훈 홍보수석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공수처 송보기록 2820번 휴대전화 통화 내역 촬영 출력물 제시하고요. 실제로 증인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보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대에 2통, 10시 46분에 1통, 10시 58분에 3통, 10시 59분에 1통 등 계속 이도훈과 통화를 시도한 후 11시 1분에는 정혜전에게 1통, 11시 3분에게는 다시 이도훈, 정혜전, 이도훈에게 각각 통화를 시도하고 다시 11시 6분까지 이도훈에게 2통의 통화를 시도하는데 모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14-3항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공고를 하라고 했지만 증인은 대통령실 쪽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네, 근데 장관님께서 내가 대통령실에도 그걸 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도가 오후 11시 6분이었는데 그 뒤로는 왜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뭐 통화가 안 됐고 아마 그분들도 대통령실 기자들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해도 안 될 것 같아 해서 안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도 증인으로부터 결과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은 계엄선포문이 대통령실에 증인을 통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김용현 장관에게 알리지는 않았죠. 네, 그럴 여유는 없었고 이미 대통령께서 방송에서 나와서 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영 사건 13번 사진 출력본, 또 윤승영 사건 관련 사진 파일 인쇄물 제시하고요. 증인은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을 검찰에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고 증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보여드리는 것이 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의 출력말이 맞죠? 네, 앞에 게 맞습니다. 예. 우측 상단에 아까 검사님으로 봤듯이 대변인 대통령실이라는 수기 기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1018번 증인 녹취서. 증인은 김용현 장관 등 사건 법정에서 대변인 가로하고 대통령실 가로 닫고 이라는 수기 기재는 증인이 쓴 것은 아니고 김용현 장관의 글씨라고 생각하는데 필체를 알지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네.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주었을 때부터 기재되어 있던 것은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 전달이 안 되어 대통령실에서 공고할 수 없었던 것은 맞죠? 네, 제가 받은 건 부서가 돼 있거나 관인이 찍혀 있거나 예. 그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대통령실에도 주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김용현 장관은 진술은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증인은 증인이 과거에 진술한 적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이 문서를 주고 왔으니 빨리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증거수번 1018번 전하교 증인 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장관 등 사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계엄 선포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이유에 관해서 대통령실 쪽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촬영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통화가 되면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네, 맞습니다. 아까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실에 주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증언한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달하라는 직무를 주셨으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서 혹시나 대비해서 해둔 겁니다. 증인의 업무 관련자 중에 이경호라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정원 장교인가요? 네, 정훈 장교입니다. 윤승영 등 사건 515번 관련 메시지 내용 일체 제시하고요. 증인은 22시 45분경 증인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이경호 정훈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엄 선포문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보낸 것인가요? 이건 저희 공법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유한 것입니다. 예. 증인은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 알게 된 것인가요? 전투 통제실에서 장관께서 아마 박안수 총장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증인은 박안수 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만약 박안수 총장이 전투 통제실로 내려가기 전에는 자신이 계엄 사령관이 될 것을 몰랐다고 가정하면 박안수 총장은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통해 자신이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맞습니까? 거기서 장관님의 지시를 처음 받은 거라면 그때 박안수 총장도 처음 알게 됐을 겁니다. 본인이 계엄 사령관의 임무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증인이 김용현 장관이 계엄 사령관을 누구로 한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그 전에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용현 사건 증거수번 226번 증인 진술조서. 증인은 검찰에서 기자들로부터
박한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증인은 기자들에게 합동참모의장은 현행 작전이 있어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증인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개인적 추측을 답해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증인의 진술에서 현행 합참의장이 하는 진행하는 현행 작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장은 전방 상황, 뭐 해상에서 일어나는 상황, 실작전 상황을 지휘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실작전이 그때도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고 해서 그 작전을 지휘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총장을 임명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2항 묻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증거순번 881번 김홍준 진술요소 제시하고요.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경찰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 저에게 공개적으로 합참의장은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하니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 이러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예. 예, 아마 뭐 같은 의미로서는 생각합니다. 예. 증인 계엄 포고령 있잖아요. 네, 포고령을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본 것 같습니까? 김영현 장관께서 가져오신 노란색 그 서류 봉투에서 꺼내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공수 송보기록 2819번 증인 진술서 제시하고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노란색 서류 봉투에서 꺼내어 박한수 총장에게 주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추가 증거 1018번 전화규 증인 옥지서 증인은 김용현 장관 등 사건 법정에서 포고령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포고령이 내려가려고 준비되는 것은 증인도 옆에서 봤습니다 라고 증언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검사가 계엄사령부 포고문이라고 해서 증인도 포고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건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고 부르는 포고령에 관한 증언이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를 물어본 기억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포고령이 언론 보도됐는지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됐는지요? 예,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를 물어본 기억이 저에게 물어보셨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고령이 언론에 나갔느냐 예, 공지가 됐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에게 물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 물어봤는지 지통실에 모르겠지만 앉아 있었는데 하여튼 예. 그걸 확인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증인에게 물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포고령이 언론에 나갔는지를 물어본 예, 그리고 기억은- 언론에 나갔냐고 물어보셨다면 아마 음. 저에게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어본 기억은 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나요? 기억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까지 포고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계엄 상황실에 포고령이 지금 준비가 됐으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장관님의 의사를 아마 우리 실무자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던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증인이 실무자들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렸습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계엄 상황실에 전파를 해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상황실에 전파를 해라. 네. 혹시 박한수 총장은 증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이 포고령 부분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박한수 총장과 통화한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은 포고령이 언론에 배포된 시기가 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포고령이 나갈 때 저도 그 전투통제실에 같이 있었지만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1018번 녹취서 제시하고요. 근데 하여튼 포고령은 그럼 국방부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전파가
된 것입니까? 네, 그게 원래 이제 합참건데 예, 합참과 뭐 필요하면 국방부가 같이 쓰는데 그 전투 통제실에는 합참이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계엄사령부는 당시 포고령을 언론에 전파할 인적 물적 설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전파가 된 것입니까? 네, 언론에 전파한다는 건 출입 기자들 전체에게 동시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그때 계엄사령부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후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기자들의 취재에도 응대하고 보도 상황도 살피면서 계속 합참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파악된 상황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은 전투 통제실에 있었고 박한수 총장은 작전 회의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은 김용현 장관과 함께 전투 통제실에 있었던 것인가요? 네. 예. 김용현 사건 297번 지휘 통제실 약도. 예. 좀 제시하고 물을게요. 그 김철진 군사 보좌관이 그린 지휘 통제실 즉 그 전투 통제실 약도이고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호인이 이해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인데요. 먼저 변호인이 추가한 부분 있잖아요. V자고요. 전투 통제실 출입문, 피고인의 입장 위치, 그리고 결심 지원실. 은 증인이 알고 있는 그 위치라든지 위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V자 구역이라는 것은 뭐 김철진이 증언 당시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V자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런 탁자가 V자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예. 그 가운데 이제 장관이나 의장이 앉으시고 좌우측에 V자 형태로 이렇게 사선으로 참모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V자 탁자가 있고 그 전방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앞에 전방에 있는 캅을 보면서 작전 지휘를 합니다. 이게 좁은 V자는 아니고 좀 넓게. 예. 예, 그러니까 사선으로 예. 그 전체 전면 유리를 따라서 사선으로 이렇게 탁자가 있는 것이지 예. 별도로 구분된 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장관은 전투 통제실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지금 그 가운데 그 지금 음. 표시되어 있는 그 가운데 통상 그 지휘관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V자의 정점에 해당하는 네네네, 곳에 앉아 맞습니다. 예. 증인은 여기서 어디에 앉아 저는 계셨나요? 그 뒤쪽 좌측 그쪽에 지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쪽 좌측이요. 결심 지원실 쪽 방향으로. 네네네. 예. 그 대통령은 01시 17분경 합참의 그 전투 통제실에 방문했는데 증인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이 전투 통제실에 방문한 것을 기억하지요. 네. 대통령이 방문을 한 상황이니 증인은 그 대통령인 피고인이 전투 통제실에 들어와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 봤습니다. 공소 송부 기록 2819번 증인 진술조서. 증인은 경찰에서 대통령이 전투 통제실에 방문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때는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오라고 하긴 어려우니 상황이 궁금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증인도 나중에 들었지만 계엄 관련 법안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네. 같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라는 진술 자체로 증인의 추측이고 들었다라는 부분은 증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죠. 예, 이렇게 증인도 네네, 나중에 직접 들었죠. 본 것은 아닙니다. 예. 네네. 증인의 추측을 말씀하신 거죠. 네. 대통령이 합참 전투 통제실에 방문한 이유는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만나 계엄 해제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그 김에 고생한 장교들을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게 된 것인데 증인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했나요? 네, 뭐 왜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여기 꽤 많네 하시면서 앞에 그 의장하고 이렇게 차관하고 격려 악수를 하시고 작전 결심 지원실로 들어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아니 네, 피고인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제가 전투 통제실에 들어가서 장성들 군 간부들하고 악수를 쭉 고생한다고 마치고 나서 아까 그 V자형 그저 테이블 있잖아요. 보통 전투 통제실에서 앉으면은 국방 장관이 앉는 자리. 거기에 제가 잠깐 앉았다가 장관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시죠 해서 제가 거기 앉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거기 다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 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까지 나가셔서 다 네. 거기 일일이 악수를 하시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바로 작전 지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전투 통제실에 와서 먼저 주요 지휘자들과 악수를 한 것을 본 기억은 있죠. 네. 예. 그 여인영의 사건 163번 최병옥 진술조서 그리고 공수처 기록 2830번 또 최병옥 진술조서 그리고 조지호 사건 증거순번 808번 최병옥 진술조서 뭐 차례로 제시하고요. 묻겠습니다. 최병옥 국방비서관인데요. 최병옥은 수사기관에서 전투통제실 구조를 그려 제출하면서 당시에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가서 그 C공간 맨 앞쪽 통유리 쪽으로 나가셔서 그곳에 있던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등 전열에 앉아있는 주요 지휘자들과 수고 많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악수를 하셨습니다. 악수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투통제실 들어와서 10명 이상 사람들과 악수를 했는데 악수할 때 수고 많다는 식의 말씀을 몇 회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전투통제실로 들어가셔서 바로 스크린 쪽으로 이동하셨고 박한수 총장을 비롯해서 그곳에 계신 분들과 악수를 하셨습니다 등의 진술을 했는데 증인의 기억과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지호 사건 기록 861번 인성환 진술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합참 벙커가 전투 통제실인데 그곳 구조가 대학 강의실 같이 계단으로 된 구조로서 대통령과 일행이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고 대통령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합참의 본부장들, 부장들과 악수를 했는데 그때 합참 벙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수십 명 정도 있었다. 악수를 마친 다음 대통령이 다시 계단을 통해 올라와서 계단 중간쯤에 이르러 김용현 장관의 안내를 받아 결심지원실이라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의 기억과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다음 윤승영 사건 증거순번 429번 박한수 진술조서 제시해 묻겠습니다. 박한수 육군참모총장도 검찰에서 당시 그 전투통제실 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지체가 있은 후 바로 결심지원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전투통제실로 들어간 후 현장에 있던 인원들과 악수를 하고 결심지원실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 박한수, 인성환, 최병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공수처 성부기록 2819번 전하규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대통령이 와서는 합참의장 등과 악수하고 바로 결심지원실로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최병옥, 인성환이 진술한 것과 같은 상황을 증인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해서 받은 법령 책자는 뭐 증인은 계엄 관련 법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네. 국회법과 관련된 것인데 알고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무슨 법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면 저 나중에 예.
조지호 김봉식 사건 853번 국회법 책자 사진 11매가 있는데요. 제시하고 그중 일부분 제시하고 또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찾은 것도 그것이고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은 국회법 관련 책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증인은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법령 책자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소문처럼 들은 것입니까? 네,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예. 국회법에 나오는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행사 절차, 효과 등에 관한 것이지 계엄 선포에 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알고 있나요? 잘 모릅니다. 공소 송부기록 2819번 증인은 경찰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인성환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이 이 건물 내부를 모르니 안내를 해 모시고 왔을 것이 다일 것이고 회의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국가안보실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죠.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네. 공소 송부기록 2819번 제시하고요. 증인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잠시 후 결심지원실로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간 사실을 알고 있죠. 하여튼 그 뒤에 그 두 분이 오셨고 그 두 분은 금방 있다 나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은 나중에 좀 더 있다 나가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저는 기억을 안 하고요. 두 분은 오셨다가 금방 다시 들어오셨는지 제가 기억은 모르지만 하여튼 오셨다가 그 두 분이 먼저 나가셨고 대통령님은 좀 더 계시다 나가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공소 송부기록 증인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저는 앞 전투통제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물어보실게요. 예.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나간 후 특별한 지시는 없었죠? 대통령이 결심실에서 나간 이후에 네네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공소 송부기록 계속 증인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대통령이 땡땡땡실에서 퇴실하기 전 계엄군 투입의 병력 인원이 적었다라거나 계엄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점에 관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들을 질책하거나 경로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은 경찰에서 아니요 없었습니다. 표정이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경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했죠. 네, 결심지원실 안에서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나와 계실 때 무슨 경로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빈익 처리되어 있는 것은 결심지원실인가요? 전투통제실인가요? 글쎄 그 수사관이 뭐라고 물어보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전투통제실. 예. 되어 있네요. 하여튼 증인이 이런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 나와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화를 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빈익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전투통제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증인이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죠. 네. 예. 공소 송부기록 또 계속 제시하고요. 그 합참 전투통제실 게이트에 CCTV가 설치돼서 출입이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CCTV 자료상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출입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2분 49초이고요. 대통령이 출입한 시각은 31분 31초인데 증인은 그 시간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파악하고 진술을 했거든요. 증인은 결심지원실 내에서의 구체적 대화는 알지 못하지만 네.
대통령이 와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오셨구나는 늘 뭐 제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 시간은 아마 그때 당시는 좀 바로 직후였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시간을 지금은 뭐 정확치 않지만 예. 그때 그렇게 근거해서 지수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 아까 이제 그 신원식 실장이랑 정진석 실장이 나간 다음에 시간이 좀 있다가 대통령께서 나가신 걸로 기억한다. 뭐 그랬던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거 그 다 CCTV 영상이 있고 시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출입 네. 시각이. 그런데 그게 그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그거를 보면은 이제 신원식 실장하고 정진석 실장이 바로 이제 들어왔다가 한 1, 2분 있다가 바로 다시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가고 거기서 잠시 기다리시니까 뭐 몇 분 한 1, 2분 이후에 대통령이 그 따라서 나가서 이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증인 제 그 뭐 시간은 뭐 정확치 않더라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네. 예.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그 책자를 하여튼 증인은 그게 무슨 책자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책자를 요구했는데 그 책자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는 것은 당시 바깥에 있으면서 뭐 언제 지시하셨고 그 책을 언제 갖다 드렸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다는 아마 그 느낌은- 책을 뭐 거기서 찾으셨으면 그 책을 찾아오는 데까지 시간은 아마 걸렸을 겁니다. 예, 22항 묻겠습니다. 계속 그 공수처 기록에 있는 증인의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지통실에 있을 때 기자들이 물어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았더니 김용현 장관 자신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예, 기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관께 장관님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건의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고 장관께서 내가 건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발령나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한다는 것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유임에 관한 것이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소문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 예. 정보사 이제 그 군무원의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한참 그것에 대한 뒷수습 어떤 그 대책을 막 논의하고 하던 시점에 이제 신원식 장관이 좀 이따 가셨습니다. 예, 공수처 기록 그 증인 진술조서 2819번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인사 이동 자체는 갑작스러운 것이기는 했다면서도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시고 뭐 장관이 새로 오신 게 정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사령관을 경질하지 않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왔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파악하고 있는 보직 교체 이유가 있나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예. 증인은 경찰에서 신원식 장관님을 안보실장으로 올리고라는 게 표현을 사용하시던데 이렇게 이런 것은 통상적인 인식인가요?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네, 뭐 업무상 물론 이제 뭐 장관의 위치상이 있으시지만 안보실장과 소통을 하시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증인 진술조서 계속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종섭 장관은 학자 같은 면이 있고 신원식 장관은 정치가적인 느낌도 있었다. 김용현 장관은 군인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부하들에게 대한 따뜻함이 있는 분이고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이어서 기자들도 김용현 장관에 대해 의외로 친근감이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예, 증인이 뭐 보고 듣고 느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죠. 네,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예. 공수처 기록 2819번. 그 증인은 경찰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정말 착하다, 열성적이고 바른생활 사나이다, 부하와 부대 관리에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참모총장까지 간 것이다. 다른 술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정말 올곧고 바르고 심성이 고운 분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장기간 박한수 총장을 박한수 총장을 보아오면서 느낀 점을 진술한 것인가요? 네. 예. 증인 진술조서. 예. 예. 재신하지 않고 증인은 군내에서 뭐 충암고 인맥에 군을 자주우지한다라는 식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듣긴 하셨어요? 네, 기자들도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진술조서는 좀 다르게 돼 있어서. 뭐 그때 질문과 지금 개혁이 다른지 모르지만 네. 그 이후에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 공수처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과 제 지금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군내 충암고 출신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19번 다시 제시하고요. 증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증인에게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이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하는데 증인도 현역 시절 정훈 공보를 담당하셨고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면 군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이 어떻게 하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수가 있나요? 증인 12월 23일 날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건 뭐 기자들의 취재 기법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통상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는 사례는 왕왕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어떻게 알려지는지는 알려지는 제가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 뭐 기자들이 그런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25항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819번 전화기 진술조서 12월 23일자. 이렇게 충암고 인맥들로 구성된 대통령 최측근 인물 등용에 관해 국방부 내부적으로 어떤 세평이 있었나요? 다 많았죠. 언론 보도가 일단 많았고요. 그 주된 것이 여인영 사령관이고 충암고 출신이 현역에 4명인데 2명은 고치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신 방첩사령관의 힘이나 영향력은 있겠지만 네, 군 내에서 충암고 인맥이 군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의 소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근데 좀 네, 기억이 달라지셨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방첩사령관의 힘이 있고 예. 충암고 인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피고인 뭐 직접 물어보실 거 있어요? 네네. 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네네. 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증인은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니까 뭐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실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이 충암고를 나오고 국방장관이 충암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라는 거 이외에는 충암고 출신으로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냥 뿐이죠. 예, 장관 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이고 사실 현역에 있었던 충암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서. 예. 더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제주신문 하시죠. 네. 예. 이창규 검사님. 관대신문 14-6항 관련입니다. 김용현이 대통령실에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고 왔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네. 증인에게 문서를 주면서 김용현이 말한 것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누구에게 주고 왔다고? 누구에게 줬는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주었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하셨고 제가 이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하니까 알려줘라. 내가 거기도 이거를 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국무회의 때 이때 주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고 하여튼 내가 대통령실에도
이걸 주고 왔으니 대통령실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신문 21-3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에 기자들하고 많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전투 통제실 안에서도 기자들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투 통제실에 약 31분 정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전투 통제실과 결심 지원실에 약 30분 이상 계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기자들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뭐 아마 있을 겁니다. 전화들이 많아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하고 통화한 내역이 혹시 있어서 뭐 다른 발언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못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하여튼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대통령 오셔서 하셨던 동선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반대신문 21항 관련해서 오승환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님. 오승환 검사입니다. 증인 그 전투 통제실 안에 있는 결심 지원실 안에는 증인은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네,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그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아, 예. 특검보님. 특검보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증인 그 결심 지원실에서 당시 그 상황과 관련해서 네. 증인이 그 대통령이 당시에 뭐 경로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 증인의 증언과 좀 다르게 증언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나.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하니 김용현 장관이 500명 정도 투입했다고 하니까 뭐 거바 부족하니까 1000명 정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책하기도 했고 또 결심 지원실에서 소리치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지금 현재 증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전투 통제실 전체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계실 때 경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심 지원실 안에서 나눠진 그 몇 명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결심 지원실에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대화를 듣지 못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를 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대화를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진술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 다 결심 지원실 안에 계셨던 분들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재반 대신 분 하실 거죠? 그 예. 피고인이 더 직접 나도 먼저. 이제 예. 그 당시 상황을 여기 뭐 증언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V자형 그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시죠. 뭐 이래서 네.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좀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예, 그 몇 분이 안으로? 같이 들어. 예. 예. 그리고 제가 책 가져오라 그러고 장관하고 그 계엄사령관 박한수 육참 총장 제외하고는 다 좀 나가 있어라. 그래서 전부 다 남았죠. 조금 사람들이 쭉 들어갔다가 다들 좀 나가고 우리 셋이만 얘기를 하겠다 이래서 쭉 나온 거는 좀 예, 밖에서 그건 기억합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주로 그 안에서 셋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책자도 셋이 있을 때 가지고 왔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그건 모르지만 모르고 하여튼 뭐 국방비서관하고 인성환 차장도 나중에 다 나오라고 나왔던 다 것으로 나가라 예, 그래서 다 나가고 이제 셋이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셋이 있을 때 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상식에 맞습니까? 하여튼 제가 나올 때 결심지원실에서 나와서 그 전투통제실 바깥을 통과해서 나갈 때는 그렇게 뭐 불쾌하거나 그런 거 없이 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그냥 표정이 어두우시진 어두운 표정 않았습니다. 없이 예, 나갔다 이 예,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합니다. 시장입니다.
이경원 변호사 예. 추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증언하신 것처럼 뭐 표정이 어둡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 질문 사항이 조금 전에 저희가 비닉 처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이 전투 통제실에서 퇴실하기 전에 그 참모들을 질책하거나 경로한 사실이 없다. 표정이 어둡지 않았다. 경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전투 통제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은 어땠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뭐 비슷하셨습니다. 다 네. 앞으로 나가서 격려하시고 네. 뭐 이러셨기 때문에 그때 표정이나 나가실 때 표정은 비슷했던 걸로 저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그 합참 전투 통제실 내부에 이제 왼쪽 앞에 YTN 화면이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소리가 나왔습니까? 안 아닙니다. 나왔습니까?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네. 자막으로만 저희가 봤습니다. 예, 위원석 변호사입니다. 증인 전투 통제실에는 원래 개인 휴대전화를 못 가져가는데, 예, 증인은 뭐 예, 대변인에서 제 거는 보안 조치가 돼 있고 아, 저는 그 안에서 기자들 전화를 대변인이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예.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주로 증인은 문자로 기자들과 응대를 하게 되죠. 문자도 하고 문자가 막 오면 문자로 대응하고 예. 전화가 오면 또 제가 한동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지만 좀 시간 지나고 전화를 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예. 몇 통화나 받으신 그건 거예요? 뭐 다 기억을 못합니다. 꽤 뭐 한 수십 통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쌍방 더 물어보실 거 예, 있어요? 추가로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수환 검사님. 예, 증인 오수환 검사입니다. 그 피고인이 전투 통제실 들어와서 장성들과 격려 악수할 때 상황 보셨지요? 네. 그때 피고인이 장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뭐 말씀은 안 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들어오시면서 이 안에 사람이 꽤 많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느낌으로 당연히 안에 지금 많을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어떤 의미신가 격려의 말씀이신가 하여튼 그렇게만 생각하고 앞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악수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만 봤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전투 통제실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사실은 메시지 계엄이라든가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든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제 의결이 돼서 다행이다. 아니면 뭐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그런 있습니까?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조지철 검사. 그 증인 아까 저 변호사님 질문에 네. 반대신문 20-4항 관련입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결심 지원실에 와서 이제 들어갔다가 먼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그분들이 당연히 오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당연히 오셔야 돼요?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라는 주제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는 안보분야의 참모는 안보실장이고 네. 또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 계엄 해제된 이후의 상황에 아마 그 뭐 국방비서관이나 1차장이 모실 상황이 아니고 네. 당연히 그분들이 오시는 게 난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먼저 나가신 거는 맞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나가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왜 먼저 나간지 혹시 글쎄요, 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원래 나가려고 들어오신 겁니까 혹시?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거는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CCTV 보면 거의 같이 네, 이상입니다. 뭐 피고인이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장시간 뭐 답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재판장이 예. 아까도 뭐 계속 나오고 작년 여름에 예, 마이크 좀 대고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작년 여름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뭐 이렇게 교체하면서 안보실장이 또 장관급인 그 외교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그 이동하는 그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작년 여름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를 지원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이제
전투 파병이 됐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거로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 어떤 위험을 줄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 계시지 마시고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의 죄송합니다. 이제- 혹시 서 계시면 계속 혹시 네. 뭐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도 막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법정에서 일어서지 마십시오.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네네. 우크라이나의 이제 이 모니터 팀을 북한군의 그 전투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 현대전에서의 이 드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 팀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국방장관 탄핵 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하기 전에 먼저 법사위에서 그거를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저게 순식간에 막 탄핵 발의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플러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은 정권 마지막 한 1년 반에서 2년 남고 이제 보내주시면은 국방장관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인사가 좀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전격적으로 이제 인사가 됐고 무슨 뭐 문상호 소장에 대한 그거하고 이런 장관 안보실장 라인의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그 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여튼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일단 안보실장이 그동안 3명의 안보실장이 전부 외교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방통을 한번 안보실장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안보실장은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아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나머지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 제출하셨어요. 검찰 이제 그 소송 조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신 걸로 하는데 그 변호인들은 어떠신가요? 11월 7일자 변호인 의견서 이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막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11월 7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목하시는 것 외에 이전에 하셨던 좀 흩어져 있던 주장은 모두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뭐 이전에 이제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어서 11월 7일자를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전에 뭐 흩어져 있던 주장들은 모두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 반드시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측은 11월 7일자 의견서에 이제 증거 능력과 절차 관련해서 수사권, 그다음에 위법 수사 문제 그 좀 망라가 좀 돼 있거든요. 정리가 좀 돼 있으니까 뭐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 쟁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라도 개요적으로라도 의견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한 2주 정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21일 정도까지는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오늘 그 수령을 해서 예. 지금 그러니까 꼭 21일까지 뭐 이렇게 냉정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 무렵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예. 검사님들께서 그 부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조금씩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또 이거 보고 공방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다음에 수사권 문제와 위법 수집 증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해가지고 공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꼭 생각하셔서 다음 기일에는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11월 7일자 변호인 의견서 이전에 했던 주장 그 내용은 모두 철회하고 11월 7일자로 모두 종합해서 진술하는 걸로 할지 말지, 혹시 빠져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좀 결합해서 추가로 뭘 더 제출해 주시거나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 잠깐만요. 네네네. 이거 다 좀 정리 좀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검찰 측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제 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인 측이 그동안 제기했던 공소사실 부분 약간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제기했던 문제들이 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반영하실지 말지는 저 검찰 측에서 뭐 저기 처리하시면 될 문제고 그 어느 게 사실이냐라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부분은 그 공소사실을 한번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를 했고 어떻게 하였다. 일반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 공소사실에 좀 맞춰서요.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지금은 한번 해주실 때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모 부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기소하실 때는 아무래도 저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조금 제약이 있었을 텐데 공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언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앞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배경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뭐 구속 요건에 포함되는 설명인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거 목록 부분 결국 병합해서 정리할 텐데 증거 목록을 특히 원본 꼭 필요한 것은 다 원본으로만 남겨놓고 사본은 다 빼되 군사법원에 원본이 있어서 못 넣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증거 목록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검사님 한 명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재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원본 증거들이 예. 그 지금 병행 심리 중인 각 사건에 그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의 원본으로 한다는 말씀은 이제 병합을 전제로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 병합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세 사건 다 병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증거 목록을 그때 가서 만드시려면 너무 늦고 저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해두셔야 된다. 그 검사님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아예 그분한테 이거 세 사건 병합됐을 때 겹치는 부분 빼는 부분 저 명확하게 증거 목록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증거 목록 증거 동의 부동의 여부 정리할 때는 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수명법관이 그 증거 담당하는 검사님 미리 지정해 놓으신 검사님 한두 분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이랑 준비 절차로 해서 증거 목록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쫙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검찰 쪽에서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에 의문이 있으시면 항상 재판부에 확인을 꼭 해주시면 그때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서부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건 21일 정도까지 수사권 그다음에 증거 능력 관련해서 말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직권남용 부분 이 부분을 일반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기소 그 사실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제출하셔야 될 거는 좀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야 뭐 변호인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재판장님 그 일반적인 직권남용 공사실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권남용 그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다 특정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다른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A는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 부하인 B에게 뭐 무슨 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라고 해서 그 문서 작성은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이 사실관계 자체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누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딱딱 맞춰서 제 말씀
그 대신 일반적인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장 이해했습니다. 같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검사님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요거 조정해야 됩니다. 다. 예, 저희가 5월 1일에 직권남용 부분을 기소할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할 당시에 이제 다른 병행 심리 중인 다른 사건보다 조금 보다 상세하게 기재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재판장님 말씀 취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저 언제든 재판부에 저 확인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공소장 변경 얘기가 나와서 예. 말씀드리는데 특검에서는 과거에 예. 내란 공소장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한 수 달 전에 하셨는데 네, 여러 차례 아직까지도 하셨죠. 예. 아직까지도 공소장 변경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럼 내란죄의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재판을 맞춰가는 마당에 그걸 좀 먼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내란죄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하시는지 예, 제가 아까 그 부분도 사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관계랑 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다른 부분 어떻게 하실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것도 12월 초까지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세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 요거를 지금 병합을 어차피 해서 종결을 할 예정인데 재판부는 그런데 요거를 지금 요 단계에서 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세 개를 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이 내란죄 구속 요건이라는 게 결국 이 어떠한 특정한 행위 자체 한두 개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이제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구속 요건이라서 그거 자체를 쭉 일단 검찰에서 뽑고 있는 거는 5-6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들인데 그 카테고리들을 아예 묶어가지고 각 피고인별로 이 부분에 이렇게 관여했고 이 부분에 이렇게 관여했고 그 부분을 조금 특정을 이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막연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부분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게 또 뭐 변호인 측에서 왜 저 뭐 재판부가 또 이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재판부에서 권유하기는 1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좀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거를 병합하고 나서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충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어느 정도 그 부분 맞게 누구의 직권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그 부분이 다 특정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직권을 어떻게 방해했다. 그래서 또 이 피고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의 어떠한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게 다 특정이 좀 되게끔요. 말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억지로 기일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김홍일 변호사님 지난번에 또 절대 못 하시겠다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 재판부에서 미처 예상 못한 게 이제 곽종근 씨, 그다음에 김현태 씨 하루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은 더 잡아야 돼요. 재판부 가능하신 날짜 지금 한번 여쭤볼 테니까 오늘 중으로 좀 정했으면 하거든요. 혹시나 가능하신지 변호인들 혹시 상의가 필요하시면 상의할 시간을 조금 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피고인 맞춰서. 일단 재판부에 생각하는 날짜는 12월 1일, 12월 12일, 12월 19일 요 세 날인데요. 다른 재판이 아예 다른 재판이 있어서 12월 1일은 가능하신가요? 예, 변호사님도 어떻게 따로 의논할 시간을 드릴까요? 판장님 혹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도 관련돼서 좀 여쭤보면은 이제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을 말씀하셨는데 예. 병합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원래 되면 재판부에서 생각한 날짜가 29일, 30일입니다. 원래 병합해서 쫙 진행하려고 했던 날짜가 12월 29일, 30일입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도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어요. 또 1월 초에. 그래서 31일은 원래 안 할 생각이었고 마침 그때는 또 휴정기입니다. 휴정기기도 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사건 그 일정이 조금 재판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 휴정기긴 하지만 29일, 30일도 원래 하려고는 했습니다. 정 안 되시면 29일, 30일 날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가능하신지. 12월 1일, 29일, 30일 중에 24일도 있긴 합니다. 12월 1일, 24일, 29일, 30일.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 날짜가 길어져서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저희가 막 억지로 지금 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김현태 씨 하루, 곽종근 씨 하루가 더 늘어나서 재판부에서 좀 걱정하는 게 지금 이진우 씨나 여인영 씨도 또 하루씩 만약 늘어나면 날짜를 또 더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재판부에서 예상한 시간이랑. 잠깐 의논할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그 재판부에서는 여러 차례 변호사님들 뭐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존중해서 좀 맞춰드렸으니까 변호인들께서도 혹시 이거는 뭐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걸 지금 뭐 픽스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것도 그 방어권을 다 보장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언제 끝내겠다 해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 지금 그 김현태, 곽종근 저 기일이 하루씩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이틀은 좀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저 이론에도 어차피 계속 그 저 피고인 측이 신청하실 저 증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월 초에 조금 더 하더라도 어차피 그 무렵까지는 저 기일을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예.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검찰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증인 신문 예상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주신문 시간만을 예상한 것이고요. 네. 변호인의 반대 신문 시간은 아예 포함도 안 된 것인데 검찰의 주신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미 11.5기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11.5기일이면 이미 잡혀 있는 기일이 지금 9번 기일이 남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지금 그 심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중요한 증인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예. 지금 검찰이 변호인이 인부를 안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계속 변두리 증인들만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곽종근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우, 여인영, 뭐 김영현 뭐 관련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좀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저희들도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긴 한데 그러시겠죠. 예. 이 지금 상황이 저희들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심리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연말에 또 그 직원들 인사 이동도 있고 또 공개 휴정기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 재판 그리고 변호인 측의 증인도 아직 채택되지 않아서 증인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초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픽스를 해가지고 막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간 지금 나와 있는 단계에서는 재판부 생각은 저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저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애매하게 저 끝내면 또 한참 시간이 어차피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라도 기일을 더 넣어가지고 진행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월 1일 일단 24일 그 다음에 29일 30일 중에 이틀 가능하신 날짜를 좀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 뭐든지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될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뭐 저 방어권 보장을 무시하고 억지로 막 한다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기일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일단 저 곽종근 씨, 그다음에 김현태 씨 늘어난 만큼은 변호인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일, 24일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변호인들 의견 모아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11월 다 안 된다고 그러셔서 11월 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변호인들 사정을 좀 봐드렸으니까 이제 요 단계에서는 어차피 중요 증인들 앞으로 쫙 증언하고 나갔는데 그때 가서 또 뭐 재판부 바뀌어가지고 판결 선고하는 것도 웃겨요. 직접 증언을 다 들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하는 게 제일 낫죠. 검사님들도 지금까지 뭐 달려오셨는데 이거 또 뭐 갱신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재판부 와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서 종결을 할 생각이니까 반드시 날짜를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재판부가 권유하는 날짜는 12월 1일, 24일입니다. 1일, 24일. 이거는 뭐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씨, 곽종근 씨 하루씩 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누가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러지 않았나? 박옥수 특검법입니다. 예, 특검원님. 네, 재판 진행 관련해서 이제 뭐 이 재판에서 보면 이제 증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원래 예상보다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는 보면은 뭐 이게 뭐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대 신문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신문에서 이미 나온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묻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짧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문 길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 특검 측도 신문 사항에 있어서 주신문 사항을 좀 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줄여보도록 더 노력을 좀 할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변호인 측께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반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미 주신문에 다 나온 걸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재탕 삼탕 하듯이 그렇게 계속하는 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모두 시간이 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좀 귀하게 서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유, 관련해서 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경원 변호사. 네,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저번에도 한번 특검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저희라고 시간 길어지는 거를 좋아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은 주신문사항 미리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도 그거 반영해서 신문사항 작성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앞으로의 증인도 혹시나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저희로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반대 신문사항에서 기본적으로 맥락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살짝 뭐 어떤 증언 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 아니라면은 저희도 과감하게 생략할 용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재판 일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게 특검 측에 말씀드리면은 주신문 사항 미리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도 적절하게 뭐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규 검사입니다. 예. 어느 재판에서 도대체 검찰이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검찰의 증거 기록을 다 이미 제공을 했고, 그 증거 기록을 보면은 검찰이 신문할 내용을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옥수 특별검사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느라 걸리는 시간이 아까우니 그걸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함께 지금 좀 빠른 재판을 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공동의 목적을 좀 너무 폄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건에서 주신문 할 때 물어보시는 게 증거 기록 속에 들어있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술 조서나 뭐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거의 대부분의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증인들한테 이게 뭐라고 진술한 건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저희한테 뭐 그러니까 그 공소사실 탄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자체가 증인 신문에 와서야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사항 작성할 때도 대폭 뭐 생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저희 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네, 기일마다 하시는 오늘도 말씀. 오늘도 아마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재판장님께서 저번 기일에 이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캡처해서 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뭐 반대 신문 준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신문 시간이 뭐 저희로서는 지금 뭐 다른 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보다 더 줄이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해 주신다던가 하면은,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한 증인들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뭐 쌍방 모두 피로가 극에 달하셨겠죠. 이거 저 준비하시고 뭐 이거 방어하시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본인 말씀은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뭐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고 하실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측에서 따로 저 이제 증거 주요 증인 신문 관련해서 그 관계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관계도 그거 제공하셨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 빨리 입장 그것만 밝혀주셔도 시간이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기일의 증인은 13일은 노재현 씨 오후에 10시 10분에 소환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판장님, 지금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박태주 증인은 오늘 출석을 못하고 아마 목요일은 출석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쟁점이니까 박태주도 증인신문 목요일 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능. 안형욱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환 결과 보고 한 번만.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오늘만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11월 10일만. 그리고 그러면 박태주 씨 잠깐만요. 그리고 또 안형욱이라고 검찰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증거 기록상 도저히 진술 조서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 부동의한 증인인데요. 최근에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다음 기일엔 조재현, 안형욱, 박태주를 빠른 시간에 끝내고 그 홍장원에서 주신문을 하시면 저희들은 홍장원에서 반대 신문은 그 다음 재판이 아니라 다음 재판에 저희들은 반대 신문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박태주 오늘 안 나온 분 안영욱 씨는 누군가요? 방첩사 관련. 저희 그때 여기 증언 한번 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건에서 아닌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순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 최우선 증인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가급적 하루 내에 종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2시간으로 하시건 뭐 4시간 하시건 저희들은 반대 신문은 이번 그래서 목요일 홍장원에 대해서는 그날 반드시 종결을 해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여인영 저희들 12월 여인영에 대해서 잠깐만요. 진행이 검사님 될 수 말씀 있을 다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주요 증인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안영욱 다시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좀 예전에 부동의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류 취지로 돼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다시 하시자고 하시는 거는 좀 의아스럽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기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좀 지연하시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태주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순위 자체에서 지금 매우 지금 밀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리고 요번 기일은 부득이 송달 문제 때문에 징검다리처럼 5분을 하고 넘어가는 거였지, 지금 최우선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자는 재판부의 그 확고한 입장과 그리고 변호인들이 그동안 말해 오신 것을 저희가 경청해서 모든 저희의 입증 계획을 다 후순위로 미루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 제주신문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마 특검께서는 그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그 연구 시간을 아마 안 주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홍장원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내용이 많고요. 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금 방첩사 쟁점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문제됐던 그 박태주, 원래 오늘 증인 예정이 되어 있던 박태주, 안영욱에 대해서 증인 신문, 어차피 저희들은 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은 목요일날 불가능하니까요. 그 기일을 공전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안영욱, 박태주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알겠습니다. 하자는 그런 일단 취지입니다. 박태주 씨는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이니까 박태주 씨 그대로 하고, 박태주를 그럼 먼저 할까요? 노재현을 먼저 할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노재현은 그냥 10시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박태주.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박태주는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오늘 저 못 나온 거니까 박태주는 그냥 그대로 하죠 뭐. 박태주, 노재현, 홍장원 이렇게 할까요? 안영욱도 아니면 있습니다. 안영욱. 안영욱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을까요? 안영욱은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미 그 방첩사 관련된 그 증인들의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쪽도 지금 드렸습니다. 준비가, 박태주는 어차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못한 거니까 준비 그냥 하셨을 테니까 하면 되는데 저쪽도 또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 네. 이경험 변호사입니다. 그 안영욱 증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증언한 방첩사 뭐 3분,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 박태주 증인하고 똑같이 한 같은 쟁점으로 한 번에 묶여가지고 증인 신청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근데 안영욱에 대해서는 뭐 증인 신문을 못 하시겠다라는 게 저희는 못한다는 사실 게 무슨 아니라 말씀인지. 그런 논리시면 최우선 증인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변호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재판장님도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다시 그 증인들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저희가 방첩사 리스트도 드렸기 때문에 증거 인부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건 뭐 양쪽에 말씀 더 하실 게 없는 게, 안영욱, 정진팔 원래 다음 순서가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 증인서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는 거라서, 대신 어차피 검찰 쪽 의견이랑 달리 아까 재판부는 여인영 한 다음에 이진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으셔야지 뭐 일방적으로 막 그러실 건 아니에요. 다만 변호인께서 박태주 말씀하시는 건 타당성이 있는 게,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돼서 못 나온 사람이니까 하고 그 노재현, 박태주, 홍장원 이렇게 하시죠 뭐. 그리고 나서 여인영, 그다음에 그 이진우는 순서를 바꿔서 여인영 다음에 이진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쭉 또 저 검찰 측이 쭉 계획한 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홍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요일날 반대 신문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어도 반대 신문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 안 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뭐 재판부에 뭐라고 하신다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방어권 보장 문제니까 저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일단 하셔서 저 합리적으로 만약에 저 하시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재판부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검찰 측 아까 저 말씀대로
홍장원 씨에 대해서 하루에 끝낼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측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2시간만 지금 물어보시겠다고 한 거니까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뭐 또 물어보시겠다고 하면 그걸 재판부에서 막 아이 안 됩니다. 뭐 저 오늘 그냥 하고 끝내요. 막 그럴 수는 없죠 뭐. 예. 판장님 그 변호인들께서 이진우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자꾸 예, 말씀하시고 이제 재판장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예. 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영하고 이진우가 곽종근 증언에서 같이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만 예, 예. 그 여인영과 관련된 그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이진우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 그 최우선 증인에 포함되는 다른 증인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그렇죠. 있고 많죠 그래서 이거. 그런 쟁점들도 그 비중은 그 똑같기 때문에 이진우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순서를 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아직 그 증언을 듣지 못하신 상태라서 아마 이진우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입증 계획을 그 작성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도를 고려해서 이 사건의 이제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이진우는 저희가 좀 제출을 드린 입증 계획 순서 상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너무 뒤어가지고 왜냐하면 곽종근 씨 얘기에 그때 여인영 이진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면 적어도 경찰보다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윤승영, 목현태, 김봉식, 조지호 여기보단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들보다는 앞으로 가야 조금 재판부에서는 이 기억이 좀 생생할 때 같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거는 뭐 제가 뭐 지금 막 픽스한 건 아니니까 예. 다음 길에 어제 13일에 한번 또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재판부 생각은 곽종근 씨 얘기를 들었는데 곽종근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인영 씨, 이진우 씨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인영 씨는 어차피 바로 나와서 할 텐데 또 저 이진우 씨도 그럼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순서를 보니까 그 뒤에는 다 또 저 경찰들 저 국회 봉쇄 관련 그다음에 아마도 뭐 체포조 뭐 이런 거라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길에 또 의견 예, 주십시오. 이진우 증인하기 전에 저 경찰 관계자들의 신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뭐 가지 다음 그런 길에 또 의견 점이 주십시오. 있습니다. 뭐 픽스한 건 아니니까. 예. 일단 다음 길은 노재현, 박태주, 홍장원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노재현 오전 10시 10분. 박태주를 2시에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10분 정도면 됩니다. 박태주 그러면은 2시 10분 하고 홍장원 씨를 한 3시 10분 정도에 부르면 될까요? 박태주 씨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반대신문 시간. 박태주 뭐 1시간 1시간 조금 넘으면 3시 반 정도에 저희가 소환할게요. 홍장원 씨 3시 반. 예, 그럼 노재현 씨 10시 10분, 박태주 씨 2시 10분, 홍장원 씨 3시 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 준비하실 수 있는 것까지는 반드시면 준비해 보시고 정 안 되시면 뭐 그 다음 길에 또 뭐 진행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일단 여인영 씨입니다. 그거까지는 지금 픽스된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여인영 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 끝낼까요? 특검 측. 없습니다. 참 다음에는 대법정입니다. 오늘만 너무 작은 법정에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쌍방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저 다음에는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 그 피고인들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하도록 예. 그 부분부터 일단 빨리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특검 측도 입증을 편하게 하라고 오히려 재판부에서 지금 세 갈래 길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빨리 한번 입수해서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홍장원 씨는 확인을 해보니까 국정원 관련자더라고요. 근데 국정원에서 진술할 때 꼭 그 비밀 진술 허가 취득이나 뭐 관련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반드시 받아 오셔야 됩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해 관련 사건이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 진술허가 취득이나 뭐 여러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 검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분이 지금도 국정원 근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퇴직자입니다. 퇴직자여도 아마 관련이 있는 걸로 재판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확인 꼭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 증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유, 교도관님들도 간만에 일찍 끝나니까 표정이 밝으시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